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차트를 제가 넣어가지고 맨날 기관쇼라고 했는데 기관차가 딱 입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 관점 차트 토크쇼라고 이름을 붙였고,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일단 최근에 이제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2차전지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고민은 좀 했거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좀 중복되는 컨텐츠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 어떤 분석이나 회사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죠. 조금만 찾아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레포트들이 나와 있는데 굳이 저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첨보나 이런 것들은 잡았었는데 에코프로를 한 번도 잡지 못했어요. 이번에 50만원짜리 마디자리 분명히 이야기 드렸는데 확인하고 잡으려고 두 번째 자리를 딱 노렸는데 바로 장대 양봉을 뽑아버리는 바람에 놓치고 나서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전지가 없다 보면 지금 포트에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좀 박탈감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였나요? 그저께구나. 그저께 그 저희 차기사 카페에 그 심리교육 방송은 제가 무료로 오픈해 놓고 있죠. 심리교육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게, 이 기술적 매매자들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박탈감이라는 거. 아, 저거 올라가는데 저거 매수할 걸. 왜냐면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면 자리들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자리들이 굉장히 아까워 보여요. 놓치는 종목도 많아 보이고. 그런데 그것들을 자꾸 심리적으로 아깝다 아깝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들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좀 버티면서 먹기 시작하고, 운이 나쁘면 어떻게 하면 계좌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침에 모닝 브리핑 때도 이야기 드리는 게, 2차전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못할 자리 못했으면 인정하고서 다시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오늘 저 역시 이 2차전지를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놓을 수는 없는 이 업종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2차전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하고 싶은데 지금 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못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 우리가 못하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 자리들은 체크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전략을 짤 것인지는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기다가 제가 핏, 코스닥, 인버스, 굿버스 이야기를 이렇게 딱 단어를 써놨는데, 저 역시도 이제 2차전지 흐름 보고서 코스닥, 인버스, 굿버스 들어갔다가 금요일날 그냥 정리했어요. 왜냐면 2차전지가 꺾여야 되는데 꺾이질 않으니까. 우리 시장의 지수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가 다 휘어잡고 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가장 메인이 되는 종목들이 꺾이지 않는데 굳이 어렵게 반대 잡을 필요 없이 그냥 먹을 만큼 깜냥만큼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좋고, 결론적으로는 이 많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 하고 싶어요? 라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시장에서 가장 수급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 종목을 노리고 싶은데, 지금은 전략을 짤 수가 없는 자리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냥 기다린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 그쵸? 물론 그렇게 갭 상승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일의 하락이 조금 폭이 지나치게 셌기 때문에 한 잘해야 2~3% 정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갭이 6%씩 떠버리죠. 그런 것들 보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포트에 편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뿐이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랄까 약간 지금 2차전지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양극재, 음극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 별의별 종목들 다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못하면 그냥 인정하고 안 하는 게 낫지, 저는 대장주 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회사는 분명히 좋은 회사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자리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본 종목의 태생 자체가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 가지고 탄력이 붙으면 모를까 여전히 무겁습니다. 에코프로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그러니 전략이 완벽하게 짜여지지 않으면 저런 종목들 건드리기 어렵다. 차라리 조금 물리더라도, 그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우리 종목들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보게 되면 제가 굿보스를 잡은 이유도 별거 아니었습니다. 900라인을 시가 고가로 맞고 떨어지면서 너무 예쁘게 쓰리봉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민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자리는 당연히 이 아래 50만원짜리 이 구간들인데 이렇게 되면 이 어깨 자리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 그러면 이 자리가 56만 4천원이거든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한번 리바운드를 노리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제가 모닝 브리핑 때 요즘에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 다우 위치상으로는 고점인데 상단에서 특이하게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그리고 그 목표치를 제대로 가고 있죠. 그런 흐름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서 저는 이거 꺾일 때 내심 인버스 들어간 거 수익 담보로 요 56만 4천원짜리 오면 이 자리 한번 딛는 거 해봐야 되겠다 라고 싶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건 금요일 같은 경우에 저런 밑꼬리 양봉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버리면 죽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윗꼬리 음봉을 지수와 함께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서 저렇게 다시 만든다라는 거는 나 죽지 않고 싶은데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러 자리가 올까도 싶은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론적으로 지금 본 종목을 노리시는 우리 매매자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세 자리가 오지 않으면 이 중간 자리는 다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두세 달 더 지나서 이 위에서 무슨 패턴을 만들든가. 지금 자리는 투자자분들께 양보해야지 매매자들까지 저기 들어가 가지고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런 자리는 진입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뭐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죠.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토요일에는 한국 종목들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고 일요일에는 보통 해외 미국 종목 아니면 이제 뭐 원자재 가스나 원유 같은 거 그리고 뭐 홍콩 종목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차이나 전기차 솔트랙티브 그 종목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 천연가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죠. 올해 들어서 천연가스 불패.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2차 전지를 결국은 편입을 계속 못하다 보니까 이 수익률 만회를 계속 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매매자분들은 진짜로 지금 이 2차 전지의 흐름에 너무 박탈감 느끼지 마세요. 안 그러면 반드시 사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 세 자리가 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누가 욕하고 바보다 실력이 너무 없다 뭐하다 이야기해도 어차피 뭐 올해 들어서 계속 우상향 쌓아가고 있는데 그쵸? 굳이 들어가 가지고 우왕좌왕 하고 싶진 않다. 우리 기술적 분석가분들은 저랑 같이 이 자리 그냥 기다려 봅시다. 오던 말던.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 어떤 수급의 구조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할 수 있는 자리는 딱 두 자리밖에 없어요. 18만 2,600원 이때 만들어진 이 갭자리 이때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21만원짜리 이 자리 지난번에 50만원 찍을 때 21만원짜리가 딱 좋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 살짝 못 찍었어요. 한 3틱장가 5틱장가 못 찍고서 올라왔는데 지금 어찌되었거나 이 음봉으로 깨지는 패턴들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말 그대로 지나치게 강한 것 뿐이지 지금 종목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런 자리에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은 별로 좋지 않다. 재밌는 거는 얘도 뉘앙스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쵸? 이런 패턴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 지금 자리에서 30만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와 쟤 왜 갔어 사기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쟤를 매수를 할 만한 전략이 좀 만만치 않다. 녹록치 않다. 저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실력 없어 뭐해 바보 같아 라고 이야기
하셔도 21만원짜리 아니면 182,600원짜리 이 두 자리 외에는 중간 자리는 우리 정말 선수분들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투자를 잘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께 양보해야 된다. 마치 이런 상승에는 내가 다 먹는 투자자가 됐다가 박스에 갇히면 막 매매자가 됐다가 그런 것 된다 안 된다?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될 리 없습니다. 제가 여지껏 많이 겪어본 저희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게 둘 다 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거의 둘 다 되면 신이죠, 신. 내가 반드시 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성향과 성격과 경험과 자산에 맞게.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방송을 계속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또 똑같은 소리 하겠구나 라고 싶으시죠. 그쵸, 똑같죠. 다만 이거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수렴 파동은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야지 진폭이 더 예뻤을 텐데 지금 이 진폭은 그렇게 예쁜 진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건 뭡니까? 기억하시죠? 60만원 자리가 깨지면 무조건 매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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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죄송합니다. 매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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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1번 자리인 120평에서 노리는 거는 먹으신 분들만 가능하다. 지금 내려오면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드신 분들은 또 해도 돼요. 먹을 자격이 있는 거죠. 컷도 짧을 테니까 길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거 한 번도 못 드신 분들은 별거 없어요. 다시 45만원 자리 오면 하고 안 오면 나는 평생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얘가 차라리 훌쩍 올라서 한 8, 90만원 찍고서 이런 자리 다시 120평 눌리면서 60만원 자리가 지지로 바뀌었을 때 그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할 만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뭐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포스코라는 종목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매집을 해가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잘 옮겨지지 않는다. 물론 그런 거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물리고 싶은데 에코프로는 너무 높아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그런 관점에서는 뭐 물리신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물려봤자 할 겁니다. 그렇게 크게 안 빠질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반토막이 나지 않을 겁니다. 반토막도 너무 심한가요? 25% 이상 안 날 겁니다. 뭐 이것도 좀 심한가요? 뭐 잘해야 20%? 어차피 물 타실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위로의 진폭을 어느 정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이런 종목들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위로의 기대 수익이 계산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 35만원이라고 적어 놓은 게 뭐냐면 만약에 본 종목을 매수로 제 입장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빨라야 35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그리고 당연히 이 밑에 30만 6천원. 그러니까 1번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2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고 내가 투자자라면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본 종목이 아무리 베스트 종목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 얘는 또 성격이 달라요. 포스코홀딩스랑 전혀 이 무게감과 움직임과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둘의 시총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가 29조 5천억이죠. 지금 포스코가 33조. 둘이 한 10% 남짓 차이 나네요. 그러면 실수로라도 만약에 뒤집히면 얘가 뒤집힐 것 같이 포스코홀딩스가 더 낫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다만 이제 얘도 마찬가지의 고민인 거죠. 얘도 다시 30만원짜리 이런 자리 내려오지 않으면 사실 윗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한번 이야기 드렸죠. 상승세인데 이거 깨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데
밟고 가면 더 갈 수 있다. 대신 뭐다? 이 추세 라인에 다시 내려올 것이다. 왔는데 이것만 딱 밟고 그냥 가버리는 모습. 예,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에러가 나가지고 붙였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어찌됐거나 예, 이런 자리는 좀 들어가기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자리 내려오지 않으면 예, 저는 좀 중간 자리는 따라잡기 어렵지 않을까. 아마 이 일목을 눌렸을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120평하고 중첩되는 자리가 안 형성된다라 그러면 이 위로는 그냥 가면 내 거 아니지 하고 좀 예, 버려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글쎄요, 본 종목도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는 보는데 너무 매도를 많이 맞고 있어요. 지금 본 종목은 다시 이 120평에 있는 요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들어가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 이 진폭만 노려야 된다. 그리고 가장 좋은 단가는 원래 16만 5천원짜리 아래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다시 내려오면 얼마나 지지부진한 흐름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정도이고, 혹여나 파이가 크신 분들은 이런 자리 내려오게 되면 이런 자리에 그냥 물려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18만 2,500원 그리고 19만 7,500원 요 박스를 계속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다. 공격적이면 18만 2,500원 아래에서 다시 도전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시세가 지금 안 나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전략 짜기가 간단합니다. 저렇게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어려운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본 종목은 뭐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하락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IPO를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찌됐거나 지금 추세를 완전히 돌려서 밟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120평 이때 딱 밟아주면 굉장히 빅찬스가 될 수 있었는데 안 밟고 그냥 고점만 밟고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세기도 하지만 보수적인 매수자 입장에서는 잡을 수가 없었다. 이 자리에 다시 맞고 눌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12만원까지도 다시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본 종목이 일단 매도 맞았었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다시 8만원 아래 자리 내려왔을 때 122평을 딛는다라고 그러면 이런 자리를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자, 일단은 나름 짧게 이제 그 7개 종목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 펀더멘탈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제 비싸느냐 아니냐, 고평가냐 아니냐, 아니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 컷을 걷느냐, 아니면 내가 존버해서 분할로 들어가느냐, 이런 전략의 차이인 거지 누구나 지금 다 노리고 있다. 그러니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흔들지만 본인들이 다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이 수급 구조는 꽤 오랜 시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혹은 박탈감 느낄 수 있죠. 아니, 지수를 지금 얘네들이 올려놓은 게 얼만데 지수를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저희 가족분들께도 맨날 이야기 드리는 게 지금 이 지수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우린 2차전지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반도체도 안 들고 있는데 하는 거, 자신감을 가져라. 물론 하루에 막 저렇게 16% 7% 8%씩 올라가는 거 보면 억장이 무너지죠.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매수 노렸는데 매수 놓쳐가지고 움직이면 멘탈 나가잖아요. 오히려 하락해서 물렸을 때보다 그때가 더 많이 나간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늦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반복될 건데 굳이 우리가, 그쵸? 이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쵸? 우리 사이클 잘 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어찌됐거나 조금 방송이 미비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또다시 내일 다시 10시에 기관차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